유튜브 중청의 소리, 최기복입니다. 오늘은 약속된 것처럼 하브루타 제3강 유대인의 경제교육 쪽으로 강의의 그 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 경제입니다. 경제에 우리가 어미를 붙여서 가정경제, 사회경제, 국가경제 뭐 등등 소비경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제는 뭘까요? 그 원론에 보면은 유한의 재화와 인간의 무한의 욕망, 유한의 재화와 인간의 유한 욕망이 적정선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통 경제라고 합니다. 그 경제행위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하모니를 이루는 행위, 그 극점을 이루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적인 그 행위가 경제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세계 경제, 나라 경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행위 하나를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첫째, 공짜는 없다. 이것이 그들의 바이블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절대 공짜의 개념 자체를 심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형편에 맞도록 좀 무리가 가더라도 자식이 필요한 만큼의 용돈을 줍니다. 편하게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용돈이 필요한 입장 같으면 아버지는 일부러 구두에 흙이라도 묻혀갖고 집에 들어옵니다. 아들에게 얘야 구두 좀 닦아보려. 구두를 닦습니다. 보통 한국 같으면은 4,000원, 5,000원 이렇게 구두 닦는 분한테 우리가 그 요금을 지불하는데 아이가 프로만큼 구두를 잘 닦지 못하죠. 그러면 1,000원 줍니다. 내일 좀 더 연습해서 잘 닦아볼래? 그 다음날 조금 잘 닦으면 2,000원 줍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때 제값을 치러줍니다. 딸에게도 똑같아요. 엄마가 매일 하고 있는 이 일을 네가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래서 도우는 수준에 맞도록 적당한 소위 그 노임을 지불하고, 그리고 아이는 그 노임을 받아서 자기의 용돈에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쓰는 것까지 가르쳐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너와 너의 이웃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에게 사용하도록 해라. 가까운 이웃 중에서는 무의도식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힘이 들어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그 용돈을 사용하게 해주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효행을 그렇게 해서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무서우리만큼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절대로 어떤 여유가 없어요. 심지어 경제교육을 심하게 가리키는 경우는요, 양손에 손잡이를 딱 쥐게 합니다. 그리고 얘야, 이 손잡이를 놓는 순간에 너의 목이 달아난다. 그리고 눈을 떠봐라.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커튼을 거두면 시퍼런 장도날이 손을 놓는 순간 자기 목을 따크닥 이렇게 잘리는 정도의 그런 그 광경을 연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준 것을 돈이라고 생각해라.
손잡이를 놓는 순간 아이는 목이 달아납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쥐면 절대 쉽게 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아이적부터 그 소위 그 경제 관련 그쪽에 가리키는 철두철미한 생활교육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용돈, 문제는 용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 공짜 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놀아주면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주에게 5만 원을 주면 손주는 우리 할아버지는 5만 원짜리. 그러니까 할머니는 3만 원을 주면 우리 할머니는 3만 원짜리. 3만 원만치만 같이 놀아드리고 5만 원만치만 같이 놀아드리면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관념이 머리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가르칩니다. 흔한 말로 흥정하라. 일본이나 어디 그 가까운 근처에 외국에 간다 손 치더라도 가격표가 일정하게 붙어 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가격표의 금액을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물어봅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꼭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만약에 더 독용으로 큰 포장으로 다량을 구입할 때는 디스카운트, 소위 세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흥정하라. 그 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근본적인 것. 그리고 그들은 돈을 철두철미하게 신앙처럼 간수합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세계 그 자금 시장의 흐름, 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왕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정하라. 철두철미한 흥정정신, 공짜정신. 그리고 그들은 신용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세계적인 다이아몬드상, 그들끼리 거래 부분에 대해서 몇십억을 빌렸습니다.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갚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갚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자를 여러분들은 그 작품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유대인 이야기예요. 정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너의 심장에 가까운 심장을 1파운드를 떼어내는 것이 공증된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정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못 갚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입증하는 법관이 그 집행하는 그 부분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판사는 돈 때문에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해서 법조문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집행은 해야 되지만 아무리 봐도 이 법조문 속에 피해 이야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도려내되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된다. 결국은 집행을 못했죠. 채무자는 생명을 부지했죠. 그러나 그 베니스의 상인 정신은 바로 그런 정신이 바로 유대인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상, 그 사람들 간의 거래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야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다시 재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공짜는 없다. 두 번째, 손에 쥐면 절대로 놓지 마라. 세 번째, 약속을 불이행하면 절대로 재거래를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그러나 지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아주 개발적인 거지만 유대인의 경제, 그것이 기본적인 모토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번 돈을 소중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공짜로 벌지 않은 돈은 사용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어렵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집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용돈 문화가 지금 성장하는 우리들의 경제, 그리고 지금 가치 기준을 어떻게 혼돈의 와중 속에 빠뜨리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유대인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강의 다시 경제교육을 시작할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